디스커스를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디스커스를 맨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키우려면은 어항은 몇 자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디스커스 어항은 이제 최소 크기라는 게 있어요. 애들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최소 45큐브에서 출발하는 게 좋고요. 네. 가급적이면 2자 광폭이면 더 좋고. 두자 그래서 요 안에서 유어 한 5마리 정도,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네. 처음에 가급적이면 디커들이 이제 수질에 조금 이제 예민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른 고기를 좀 몇 달간 최소 3개월 이상 이제 기르다가 네. 디스커스를 입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일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디스커스 넣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닥재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열대어는 흑사라든가 모래 같은 걸 넣어서 바닥재로 이제 관상하기 좋게 꾸미는데, 디스커스의 문제점은 먹이를 먹다가 뱉는 문제점이 있어요. 네. 또 이제 먹이를 쪼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흡입을 못해요. 덩치에 비해서 이제 입이 좀 많이 작죠. 그래서 먹다 보면 이렇게 쪼다 보면 먹이가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모래 속에서 물이 썩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탱크 어항에서 길러보길 추천하고요. 만일에 관상용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이제 먹이를 최소한 적게 주시고, 네. 아주 적게 주셔야 돼요. 하루에 뭐 비트 몇 방울 먹을 정도로 적게 주시고, 모래 같은 경우나 흑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이펀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슬러지나 네. 먹이 찌꺼기 같은 게 모래 사이에 껴있으면 그걸 빼주시지 않으면 계속 물이 썩어서 고기가 아파올 거예요. 그 부분 유의해서 우리가 바닥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과기는 뭐 상면 여과기든 외부 여과기든 관계없어요. 어떤 여과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에너지 비용 때문에 또 이제 물이 좀 잘 잡히는 원리 때문에 스펀지 여과기를 주로 사용하죠. 네. 스펀지 여과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스펀지 여과기는 좀 가급적이면 큰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 안에 스펀지 여과기 안에 슬러지가 가득 차면 이제 물이 깨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용량이 크면 클수록 그 슬러지를 오랫동안 보관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큰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스펀지는 그만큼 빨리 깨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외부 여과기라든가 모터가 달린 상면 여과기 등 얘네들은 모터가 흡입력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면 스펀지 같은 경우는 지금 1W에서 2W 정도만 작용을 하는데, 모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크기가 3W고 그 다음 어지간하면 5W, 10W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 다음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는 30W가 넘어가고요. 그만큼 흡입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 다 먹기도 전에 그거를 빨아들여요. 그러면 그 안에 계속 쌓이게 돼서 물이 썩어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외부 여과기나 아니면 상면 여과기 같은 경우 모달을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프리필터를 달아서 네네. 이 프리필터를 주기적으로 세척한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디스커스의 온도는 28도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키우는 거는 28도고요. 뭐 26도까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아이들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건 28도다 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치료할 때는 28도여야 치료할 때 32도로 올리고 혹은 34도 고온욕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런 치료들이 효과가 있게 하려면 28도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좀 온도 낮추고 싶으면 26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물이라고 하는 거, 수질이라고 하는 건 먹이를 주게 되면 물이 1차적으로는 썩어요. 물이 썩는 거죠. 부패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패되는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요. 가급적이면 얘네들은 이제 먹는 특성이 입에 한번 먹었다가 뱉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뱉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분진이라고 얘기하고 그 분진이 떠돌아다니면서 물이 부패되는 거거든요. 그 물이 부패되면 당연히 세균도 많아지고 기생충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물이 이 안에 자연의 생태계가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환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이를 주면 네. 환수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물론 어항이 크면 그만큼 천천히 환수를 해도 돼요. 물이 쉽게 부패되는 게 아니니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수는 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물량이 적은 경우 이 두자광폭 같은 경우에나 45kg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최소한 네. 우리가 6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꾸준히 매일 환수해 준다는 느낌으로 네. 최소 10% 10% 정도. 최소. 최소. 예, 최대 뭐 40% 정도까지 네. 하셔도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새스펀지 새해과기를 장착하고는 먹이를 많이 주고 100% 환수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평균적으로는 보통의 먹이를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먹이량이 5분 정도 걸릴 정도 5분 안에 다 먹을 양 정도 주신다면 하루에 30%씩 환수해 주는 게 가장 적당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스펀지 내에 박테리아가 완전히 활착이 돼서 얘네들이 나중에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환수하든 한 달에 한 번 환수하든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환수를 안 해주면 안 해줄수록 그때 되면 물이 산성화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꾸준히 환수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물갈이 주기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좀 주의사항은 네. 특별한 주의사항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역시 매일 꼬박꼬박 밥을 주면 환수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처음에 우리가 생태계가 다 갖추어지기 전까지 저는 이제 생태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는데 대개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한의 시간이 6개월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6개월 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먹이량과 환수량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주면 그만큼 환수도 많이 해주고 적게 주면 적게 해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 물 속에서 우리가 부패되는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충분한 박테리아가 형성됐을 때, 즉 다시 말하면 여과 사이클이 완벽하게 잡혔을 때는 그때는 환수 안 해도 되죠. 그거는 이제 깨져요. 그 공식은. 네. 다만 박테리아 양이 충분하지 않다. 물을 분해해 줄 수 있고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박테리아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먹이 준 만큼 우리가 환수한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고기가 이제 질병이 걸리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이제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먹이 어느 만큼 줬으니까 어느 만큼 환수해라 이런 정확한 공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건 이제 느낌인데 고기 상태를 보시면서 건강 상태를 보시면서 환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초보자는 그 관계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경험하고 나서 그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가급적이면 디스커스 카페에 가입하셔서 전문 브리더들한테 꾸준히 질문하면서 자기 지식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디스커스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